그래서 사실은 얘기했지만 영가의 성격장애 중에 그래도 치유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불안 성격장애, 그러니까 회피나 의존이나 또는 강박 요런 형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좀 그게 있을 때는 치유가 가능하다. 그건 그 외에는 그 위에 걱정이나 쪽의 사람들은 없다는 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인지가 모든 거에 중심이라고 하면은 혼의 치유가 인지 자각은 인지는 학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학습이란 뜻은 뭐예요? 단지 일회성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습득하고 계속 그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밈으로 얘기하면 인지 밈이 점점 더 깊고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 밈. 또 그 인지는 다 가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밈이고 그걸 다시 학습하고 하면서 이게 사실 여러분이 어떤 내담자나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한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이 열리게 하는 제일 첫 걸음은 학습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알지 않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러네, 내가 몰랐던 건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느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갖다가 각성자각한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뇌인지과학적으로 이게 점점 약해지고 또 새로운 개인지 회로가 생기는 기본 원리가 여기에 그건 거예요. 제일 첫째 그거는 기본 치유 기제에서는 인지가 기본 치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기본 치유 기제에서의 인지하고 여기에서 인지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재인지 밈이에요. 인지를 갖다가 이제 내담자가 몰랐던 걸, 사실 내담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고 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려주는 건 기본 치유 단계에서도 앞에서 문제 얘기했잖아. 모든 게 인간의 문제, 어떤 특정한 나의 문제, 어떤 특정한 내담자의 문제, 이건 사실 전부 다 그 나와 이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지적으로 그 한계 앞에서 얘기한 것이 인지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을 받고 있는 원인이 인지에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인지가 형성 각인되는 게 우리가 전부 다 어릴 때 성장 과정 깊은 무엇은 전부 다 그때 각인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나 이제 기억에 의해서나 트라우마적으로 그 당한 사람들은 무의식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그 한 거지. 이것이 내가 아까 짧게 설명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그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게 당신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2살, 3살, 4살 그때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상처받는 건 대부분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왜 부정적이 생기겠냐. 자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인지가 정확한 인지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지가 부정적인 게 정확한데라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피아제의 그걸로만 얘기해도 인지가 우리가 전조작심, 구체조작심, 형식조작심 그래서 후형식조작심적인, 피아제는 후형식조작심 안 했지만 사실 후형식조작심 해당하는 이성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인지에 의해서 그런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갖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가진 게 전부 다 언제 가지냐면 전조작심 수준 또는 구체조작심 수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상처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다. 당신도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 물어본다 뭐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성장 과정에 그때 문제로 얘기하면 그때는 여기 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장 과정은 쫙 그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엔 거의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통 우리가 아까 내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70%의 사람들인데 성장해가지고 어때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나 남편 팍 죽었다든지 또 자기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든지 어떤 억울하게 어떤 법적으로 걸리든 이래가지고 팍 하는 단계 와면 그때 이제 이 부정적으로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 다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걸 알면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거와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데서 이제 인지적으로나 감정 정서적으로 거기에서 제일 그한 건 내가 아까도 얘기한다고 했지만 제일 그한 게 뭐냐면 어떤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탁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거기에 불행과 하여튼 자기 모든 고통을 팍 그런 사건 그 대상과의 받았다 하면 그 사건이 무엇이냐를 들어보면은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래 보면 전부 다 그 상대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성장 과정에 이럴 때는 이게 전부 다 무지가 근본이 원인이에요. 근본적 자체를 알 수 없는 무지가 근본의 무지하고 이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인지, 두려움, 우리가 공포. 무지가 그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성장 후에는 이것도 인지의 문제인데 뭐냐면 인지의 모든 것에 인지 한계가 있네. 인지 한계가 뭐냐면 인지가 다 부정확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인지 자체가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런 수준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걸 자기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합리적이고 납득이 갔을 거예요. 이런 수준의 얘기하냐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따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탓으로 그거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인지 한계가 모든 사람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아주 감정을 팍 뒤집고 생각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날 파괴를 했나,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장애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거든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남을 갖다 공격적이고 뭐하고 하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까 내가 바이오로봇을 그러면 치유를 하겠다는 사람은 성장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벗어나겠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인지에 관련해가지고는 한계 상태예요. 이게. 인지의 한계 상태. 우리는 다 인지의 한계 상태인데, 그럼 인지의 한계 상태인 딱 얘기한 게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받아낸다 이런 거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그하고 성찰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럼 또 더 상처를 받는다 이거. 그럼 딱 했다면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나 어떤 거기 공적이든 뭐든 하다면 거기에 인발부 되거나 그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매 순간 그 사람들의 한계 상태에서 세상으로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오토플라스틱이란 말을 쓰듯이 자기가 변해야 된다.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파괴하는 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후에, 성장 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내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 성장 과정에 그거하고 다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또 성장 과정에 20대 초반 이전에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 또는 그거 자기가 기억하게 전부 다 그런 것이 다 자기를 갖다 그하게 한다 이렇게 느끼면 이게 전부 다 인지가 불확실하고 잘못,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로 오각인된, 부정적으로 오각인됐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에서 그 했는 것이 아까 인지가 완전히 제우에 이성적이고 통합적이고 수준에서의 인지 못 미치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나쁜 인성도 오각인 될 수 있는 건가요? 인성 자체는 오각인의 문제하고 물론 연관이 되지. 잘못된 그거면서도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인성이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성이란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다 잘못 인지되고 잘못 그 한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하고 하는, 그럼 인성이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지. 치유는 치유자가 문제가 있다. 불안, 우울, 강박, 감정, 분노 문제가 있다 이게. 이때 할 때 그 원인이 뭐냐를 갖다 본인이 얘기하는 걸로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대상을 얘기한다든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이 다 그러면 인지를 그거 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걸 가지고서 옛날에 과거에 누구한테 그랬던 그 누구 대상이라면 내가 학폭을 당했다. 학폭했던 사람이야말로 인성과 그거에 대해 바닥인데다가 그 친구들은 장애자란 말이야.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지고 내가 만약 그걸 계속 그거 하면 자기 파괴적인 것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걸 왜 하냐 이거야. 이거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 파괴적이 아니게 되려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현실 이 시점에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학폭의 걔들은 그런 수준의 인성과 그런 이 장애, 아까 얘기하는 우리 소시오패스적인 장애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이 주동이니까 이래서 내가 그 당한 거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면 자기는 계속 자기 파괴적으로 되는 거예요. 걔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걔들한테 찾아가서 그거 하면은 영화과 드라마 있었지. 그거 같이 그렇게 복수하고 말도 안 돼. 복수한다는 자체가 영화니까 드라마가 그거 한 거지만 그같이 어리석이 없다 이게. 이걸 인지적으로 알았다고 해봐요. 걔들이 그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풀이는 되는 거지. 그런 같은 수준 내려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갖다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인간의 문제는 고통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해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인간은.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잘못 각인되거나 부정확하거나 착각하거나 이런 것이 또 부정적으로 자기가 그하게 되는. 그럼 물론 팩트적으로 뭐가 그한 것들 학폭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그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나 뭐 할 때 그 정도를 굉장히 심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걸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는 팩트적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토 플라스틱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플라스틱하게 자기 변을 가져오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오토 플라스틱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이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해란 말을 쓸
때 이건 내 탓도 아니고 인간의 한계 탓인가? 그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주범이 뭐겠어요? 자동차 반응을 해. 나의 무의식하고 뇌란 말이야. 뇌의 인지가 자동 반응을 하게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가고 했다면 나의 뇌의 인지의 배로 소위 말하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인지가 형성하도록 내가 하는 거고 그럼 내가 그 고통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훈련, 수련해. 학습하고, 학습해서 알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걸 뇌를 갖다가 뇌의 그런 자동 반응하는 그거에서 우리 벗어나는 훈련. 그러면서 무의식에 억압된 무의식도 벗어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모든 거기에서 정신심리학적인 그런 모든 심리학적에 보면 현상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그거 하면은 그것도 훈련, 단순한 거야. 단순 반복. 만트라 염성이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 뇌가 신비스럽게 신기하게 어느 시점에 가면 툭 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트라하고 염송하고 자각하면 억압됐던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릴리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훈련, 내가까지 하는 각성적 자각이란 말이까지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 반응하는 걸 자기가 어느 순간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끌려가요. 딱 자동 하면 확 깨어나듯이 어웨이크닝 한다 뭐예요. 딱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구나 하면 곧 뭘로 들어가겠어요? 뭐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만트라로 들어가래. 자기자의 만트라나 화건, 암시, 긍정 화건 그걸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그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란 게 자각해가지고 그 상황에 해당하는 걸 그걸 딱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현재 이 시점에 그걸로 딱 돌아오는 걸 그런 걸 훈련을 해. 그게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거 자기가 안고 있는 게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몇 개월만 한 거예요. 3개월만 그렇게 해봐요. 6개월 하면 이건 확실해요. 이런 마법 같은 게 없어요. 그게 뇌와 우리의 무의식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거예요. 그래서 치유자 자연의 병이 치유자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각성 자각.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항상 강조 신해 행정할 때 해 심한 마음의 눈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파수와 공간 얘기 나왔지만 지식이 가지 않고 진짜 아는 알므로서 그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가이드해야 돼요. 전통 지혜에 검증된 문헌들은 단지 그게 관념적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걸 현대적으로 좀 쉽게 그거라든지 현대에서도 우리가 검증된 어느 한쪽에 그걸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도 보통 사람이고 또 그걸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디펙 초프라인데 디펙 초프라의 내가 사상을 내가 100%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디펙 초프라는 한쪽에 편향된 걸 얘기하지 않고 디펙 초프라가 얘기하는 이건 7, 80%는 다 진리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전통 지혜에서 뭐게 베단타하고 불교하고 사촌이에요. 또 그것은 또 저쪽에 힌두교는 존재와 인식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종교예요. 서양적이하고도 통해. 거기다가 이 현대 이 사람이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양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수련이나 수행이 내가 그 사람한테 맞다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현혹시키는 오늘날 그 유행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유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비슷한 그런 문헌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현재 알아가지고 그런 걸로 그 사람에 따라서 리코멘드 하면서 읽게 하고 또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그거 하면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모른다 이게 실제 공부하기 전에 학교의 지식하고는 이거 현상이지. 당신이 심리학을 했다면 심리학적인 지식만 아는 거지 전통 지혜라든지 그걸 인간과학적인 모른다 이게. 당신이 과학을 배웠다면 과학적인 것만 아는 거지 상식적으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이게.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그 몸을 전공하는 의사들도 자기 아는 분야만 알지 그것들은 모르듯이 모른다 이게.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돼야 돼. 당신의 경우에 문제의 원인 그것도 다 이게 보편적인 이거에 다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만이 밝아지게 한다. 이게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내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 시만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는 게 그거예요. 각성적인 인지자각 자기자의 훈련.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치유 기제는 여러분이 이제 내단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시급하게 여러분이 전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렇게 좀 그걸 완화시켜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 치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이 전공하지 않는 까지 이 사람이 자연 치유라든지 보완 대제어약식 치유까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한동기 이런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그건 뭐든 일일 수 있어요. 심리치료에서부터 보완 대제어약식이고 자연의학적이고 뭐든지 여러분이 전공하는 게 있고 아마 그걸 가지고 완화시켜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 치유에서 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인지 여기에 포커스 해야 된다. 포커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유의, 무의, 쌍수 모든 것은 유의적이고 무의적인 유의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게 치유 자체 이제 뒤에 내가 실제 굳이 치유에
된 거 나올 때 그거 하지만 다 방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여러분이 뭐 기공 치유를 한다, 치유 명상 한다면 기공이란 게 근본적인 치유, 전기신에 대한 우리 몸을 그걸 하고 하지만 하는 거는 우리 형식과 그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방편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의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무의적인 게 뭐예요? 치유 명상 기공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삼의 아니라 의념, 의수, 의관. 그게 우리 명상에서 중요시하는 그 사티, 사마타, 비파사나. 뭐 이걸 얘기하듯이 의념, 의수, 의관 이거 자체가 뭐 이건 무의적인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는데 방편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의적인가 무의적인 어떤 쪽에 더 포커스하느냐의 차이지 유의적인가 무의적인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아주 유의적인 거지만 웃음 치료는 100% 유의야. 그거는 완전히 억지로라도 뭐 하고 뭐 하하하하 하면 순간적으로 도움은 되지. 그렇지만 우리 뭐예요? 그 순간적인 도움이지. 그러면 무의적이면서 유의적인 웃음 치유. 아주 쉬워. 유의무의 웃음 치유.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도 한 번 어떤 클래스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줬는데 사람이 그걸 하면은 유의무의적인 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웃음 치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뭐야? 하하하하. 우리가 하하하하 웃으면 잘 웃나 말이에요. 하하하 웃을 때 이게 하가 이게 뭐 무슨 하야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뭐 자기가 기분 나쁘고 해서 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왜 대한 걸 갖다가 하하하. 그 다음에 허허허허. 비러라는 건 뭐야? 이게 치유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적이고 남에 대해서 들어갈 때 속으로 허허허허 하는데 그냥 허가 아니라 허는 공이고 무다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치유에서 강조하는 홀로그램이라다. 공상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허란 말이에요. 환허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강력한 웃음이에요. 속으로 허허허허 한번 해보라 이게. 마누라가 남편이 날 갖다 봤지 속으로 허허허허. 좀 어르신들이 좀 점잖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허허 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허허하는 게 그냥 허허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지혜에서 나오는. 나는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 돼. 좋고 즐겁다는 걸 갖다가 호호호호호 하고 이거 해주시면 돼. 헤헤헤. 그러니까 이 하하허호 이 네 가지만 그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정 정서적으로나 대상에 의해서 그한 상황이나 또 그런 것들이 그 할 때 속으로는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으로는 허허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내가 얘기한 웃음 치료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거는 유의무의적인 그거예요. 이걸 좀 해보라 그래요. 더구나 감정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분노화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분노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허허허 하하하. 이거 어디 세상 어디서도 못 보는 거야. 내가 말해서 만트라로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트라 염성을 하라고.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 중에서 세상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게 많지만 이거 뭐 만트라. 더구나 갈마가 있는 여러분 내담자 중에 갈마가 다 많잖아. 이거 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이게 탁 하고 되는 게 왜 그런지를 안다 이거예요. 뭐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걸 하면서 쌓이려고 하던 문을 와가 흥행되지 않고 구글 아무리 두드려봐야 안 나와.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서 얘기한 그 정신심리장애, 자존감, 불안, 우울, 스트레스, 뭐 이런 게 강박, 중독 이런 데가 시대라는 게 여러분들의 내담자들 대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웬만한 치유법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각성적인 인지자가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최적에 맞는 통합치유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가지고 완화시켜가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핵심이 바로 내가 중요시하는 진짜 훈련 이라는 게 각성 긍정 마인드 훈련이에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각성 긍정 그냥 자각이 아니야. 각성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 전에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물방울 그거예요. 안에서 무의식에 이렇게 갖다가 점점 이렇게 팍 터지듯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계속 하면 이 터지기 전에 이게 알게 되겠지만 탁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안 하면 이게 계속 터지고 계속 각성되는 거예요. 터지고 났을 때 탁 각성한대. 아이고 내가 터졌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하하하하 하든지 아니면 여기 내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각성 긍정 마인드 훈련 뒤에 이제 상세하게 다 나오지. 창조적 상상 시각가 뒤에 상세하게 다 나온다. 이게. 심상화, 긍정 화근 이건 다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여러분이 그 서양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캔두 뭐 이런 게 다 많더라. 이거 다 있는 거란 말이야. 창조 시각이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거하고 서양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치유에 쓰는 거하고 다른 게 각성 긍정. 이것도 있지 요새 창조적
상상 시각화. 상상하면 뇌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리얼과 버추얼을 구분 못하니까 상상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할 때 그냥 명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명상할 때 명상 눈 감고 이렇게 명상할 때 여러분이 딱 떠오르게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데 있잖아. 아주 좋은데. 근데 가 있다는 상상을 먼저 하면서 그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상상하면 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그렇게 하고 내 방에서 그냥 앉아 명상한다. 또 누워서 명상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명상을 나는 뭐냐면 반실 눈을 감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기공체에서 반 눈을 감고 수련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갖다가 이거 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마장이 나온다. 마구자. 그거 자체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게 나오는 걸 갖다 바라보는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게 나왔다면 그 마장을 당연히 보는 거지. 마장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걸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지에서 맞지 않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명상은 눈을 감고 완전히 의식, 우리가 상관을 하든지 우리가 해결을 하든지 안에 우리가 어디를 집중을 하든지 우리가 그거는 눈을 감고 해야지만 의식을 다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동공을 할 때는 참장공, 그거 할 때 발을 치고 하라. 참장공 할 때는 완전히 눈을 감고 완전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의 유주뿐 아니라 어디 그거 안 되든지 그 다음에 의식을 갖다가 자기가 어디 집중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상념이나 망상이나 이게 떠오르는 걸 자기가 볼 수 있고 하는 게 눈을 감아서 나쁠 거 없어요. 눈을 감아서 어떤 망상이 떠올랐다면 그거에 바로 감사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치유 기제 요결에서 보자 이제.